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주말이 시끄러웠죠 또? 그러니까요. 저희가 금요일에 편안한 주말, 예. 이번 주말엔 꼭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했는데 그 틈을 안 주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전혀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예. 피드백 타임 시작해볼까 합니다. 예. 3965님께서 드라마 보면 눈물이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려버리셨습니다. 난다는 감성이 풍부한 앵커님. 뭐예요? 지라시에서 목소리가 더욱더 빛이 발했답니다. 네. 예. 예. 저는 이해 못했지만. 예? 네. 7580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네. 내용인지 모르고 웃으시는 거죠? 전 안 웃었잖아요. 그래서. 네, 웃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는 데서 저를 나오라 그러셔가지고. 거기 한 5시부터 잠깐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들으세요, 좀 MBC 라디오. 아니, MBC는 전 뉴스하이킹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7580님께서 예. 찌라시에 이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3시간 권 국장님과 쭉 갑니다. 예, 지겨워도 참으십시오. 예. 네. 8108님께서 12년 동안 다니던 미용실 사장님. 정치색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계엄도 폭동도 그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에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가짜뉴스에 거의 세뇌가 된 수준인데 그 사람 눈엔 제가 그런 사람이겠죠. 참, 정말 이렇게. 이분의 어떤 그 답답한 마음이 알겠네요. 예. 네. 그거를 정치권과 법치주의에서 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될 시간인 것 근데 왜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냐면 네. 집권 여당이란 데서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고요. 네. 이게 정말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적어도 법원 난입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도 딴소리를 해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약간 이런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이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당연하죠. 예. 조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새해부터 외신들의 아주 부끄러운 뉴스들이 예. 대한민국에 관련된 외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 구속되자 지지자들 폭동 일으켜 하면서 이 사태를 폭동이라고 표현했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윤 대통령의 강경 지지 세력이 Stop the Steal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들의 구호를 차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패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제 일본 무법지대가 됐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예. 저는 이분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뉴스아이키가도 인터뷰하셨던 영국 가디언 등의 기고 중에 라파엘 라시드 라시드 예. 기자가 수년간 한국 시위를 취재해 오면서 신체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맹목적 분노는 정말 무섭다.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 폭력적 깡패다. 이런 비판을 이성 올리기도 잃은 했습니다. 폭력적 깡패다. 이분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달기도 쉽지 않은 것이 그 장면을 봤으면요. 네. 그리고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에 난입해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유리창을 깨고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언론인들을 폭행하고 이걸 본 여당 원내대표가 경찰의 뭐라 그랬죠? 아까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과잉 진압이라 그랬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게 과연 법치주의가 그것도 아니 그분이 무슨 어떤 정강훈 씨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한국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요. 네. 법원이 침탈당하고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서도 일방적으로 책임을 미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 네. 거기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보다 어느 쪽의 죄질이 더 무거운지는 저는 가늠이 안 돼요. 그 여당 원내대표라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과연 이 얘기를 거기 가서 난동을 부린 그 사람들보다 어떤 우리 사회에 더 해악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네. 정말 전 갸우뚱하게 돼요. 오늘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그 공수처 차량을 파손시켜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예. 사람들에게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11시간 뒤에 딱 이 문구만 수정을 했고 사라졌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아스팔트 십자군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SNS에 올렸다가 또 삭제했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애국 시민에게 감사한다.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이 사람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극우 유튜버들에게 예. 설날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에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에 있었던 유튜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 당이 진짜 이게 약간 극우 세력의 여당이 먹힌 것 같은 이게 지금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당과 다를 게 진짜 전혀 없어요. 제가 보면 네. 주장하는 바나 하는 행동이나 너무 화가 납니다. 당으로서의 이미 저 정도면 당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는 유지하기 이렇죠, 어려운 이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저도 이 언론인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폭행을 당한 그렇습니다. 장면들이 MBC 기자도 찍혔습니다. 다쳤고요. 뭔가 때리고 밟히고 침 네. 뱉고 정말 경악스러웠는데요. KBS, MBC, MBN, 연합뉴스 등등 취재진이 폭행 피해를 입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취재 장비가 파손되어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영상 송출 장비가 파손되고 MBN은 메모리 카드가 강탈당하고 MBC도 고가의 카메라, 거치대, 메모리 카드 4장, 카메라, 배터리, 안경, 오디오 등 여러 부분에서 피해를 받았는데 각 언론사마다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여러 대응을 하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MBC에서도 입장문 나왔는데요. MBC는 이번 사태를 언론 자유를 유린한 폭거로 규정했고 예. 법적 책임을 묻겠다. MBC는 내란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MBC의 가족으로서 또 한 말씀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이거는 뭐 끝까지 찾아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네. MBC에 대한 그 폭거를 자행한 그 일부 폭도들 말고 전체 누구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서 처벌해야겠죠. 네. 이거는 왜냐하면 어떤 복수심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네, 이게 이 한 복수심이 명이라 아니죠. 이 한 명이라도 그냥 어떤 놔둘 경우에 이건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아, 네. 난 이런 짓을 하고도 역시 여당이 좀 편들어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난 무사하구나. 무탈할 수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기 시작하면 이 폭력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예. 과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여러 요동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 정도로 언론인들 향한 폭행 그리고 법원을 향한 기물 파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들이거든요. 군사 정권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린한 적은 있어도 네, 이 폭도들을 방치해서 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폭력을 유도하고 이건 유도했다고밖에 오해할 수 없는 네. 너무나 많은 정황들이 있어. 아까 읽어주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네. 집권 여당에서 어떤 이 법원을 유린한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만 더 어떤 가정에서 얘기하면 같은 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오늘 또 언론협업단체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테러를 규탄하고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 극우 유튜버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내부 침입자 중에 유튜버 3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채널 순위 집계 플랫폼을 분석해 봤더니 극우 보수 성향의 유튜버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중에서 6개 채널이 지난달 수익 전월 대비 평균 2.1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또 높았던 곳은 지난 한 달 동안 슈퍼챗이 1억 2,500만 원.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잘은 모르겠지만요. 극우 유튜버들은 어떤 극우 세력이 원하는 네. 뭐 저는 여당의 다수가 지금 극우 세력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보고요. 네. 이 극우 유튜버들은 극우 세력이 원하는 바를 마구 방송하고 아무 겁도 안 내고 돈을 그렇죠. 마구 벌어들이고 네, 가짜 뉴스와 폭력을 조장하면서요. 그리고 이 얘기들은 그 몰지각한 사람들은 폭도로 변하고 네. 그리고 자신은 구제될 수 있다고 보고 네.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극우를 자처하는 이 여당의 다수파들 이들은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네.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이제 네. 극우 유튜버들은 철저히 법에 의거해서 네. 불법적인 선동이 있었으면 처벌해야 되고 불법적으로 돈을 번 부분이 있으면 돈을 뺏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가서 막 때려 부수고 한 이 폭도들은 선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하나하나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말 후진국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해질 것 같습니다. 정 의원은 극우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허위 정보와 무분별한 혐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들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샅샅이 국세청의 살펴봐야겠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사실 조직적인 배후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 배후 세력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1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여야당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정부 대표로 정식 초청을 받은 사람은 조현동 주미대사라고 합니다. 이분만 지금 미국의 한파 때문에 취임식이 실내에서 네. 열리고 600여 명 정도만 이제 실내에서 참석이 가능한데 이 한 분만 실내 취임식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꾸며진 방미단은 실내 취임식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일부 여당 의원들 뭐 가서 야당에 폭거를 알리겠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네, 갔는데 나경원 SNS에 올렸죠. 야당의 내란 선동. 무슨 말씀을 하는 진짜 이렇게 정말. 가짜 뉴스로 나라 망신을 그런데 시키려 미국까지 문제는 갑니까? 나라 방식 시키로 미국까지 간다는 것조차도 핑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가서 무슨 뭘 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참석하고 쉬다 오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아예 차라리 쉬는 게 낫죠. 이상한 소리 할 바에야. 네, 할 바에야. 근데 가서 누굴 만나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보도들을 보면 네, 그 진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 핵심. 네 조현동 주미대사. 주미대사는 이제 공식 초청받고 나머지는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니까. 확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씨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